세계 부흥운동사를 연구를 하게 되면 20세기 캠퍼스 부흥이 중요한데 이 캠퍼스 부흥은 두 개의 중요한 물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부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있었고 하나는 남부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있었는데 그 중부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위튼 대학에서 계속 흘러내렸고 남부에서의 흘러내린 부흥의 물줄기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부흥운동의 캠퍼스 부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 절대적인 20세기의 캠퍼스 부흥에서 에즈베리가 차지하는 위치는 너무너무 걸출한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제 강의는 그래서 에즈베리 부흥은 에즈베리 부흥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부흥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제가 에즈베리 대학교에 가서 그러면 어떤 것을 보고 왔는지에 대한 것을 두 번째 제가 말씀 좀 드리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는 이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미국의 언론들이 어떻게 그러면 보도했는지, 네 번째는 이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한국에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에즈베리 부흥과 관련돼서 비판이 일고 있는 동성애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종합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듯 보였던 예배 후에 갑자기 부흥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고 그때부터 학생들의 신앙 고백과 찬양,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학생, 바닥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 이들이 계속 예배할 수 있게 커피 등을 제공하는 사람 등 채플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에즈베리 대학교 기관지인 컬리지안의 편집자였던 알렉산드리아 프레스타의 편집장이 쓴 글을 이었습니다. 김용환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즈베리의 부흥은 2023년 2월 8일에서 24일까지 처음으로 일어난 게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한국의 많은 그 유튜버들이 주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부흥운동사를 연구를 하게 되면 20세기 캠퍼스 부흥이 중요한데 이 캠퍼스 부흥은 두 개의 중요한 물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부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있었고 하나는 남부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있었는데 그 중부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위튼 대학에서 계속 흘러내렸고 남부에서의 흘러내린 부흥의 물줄기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부흥운동의 캠퍼스 부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 절대적인 20세기의 캠퍼스 부흥에서 에즈베리가 차지하는 위치는 너무너무 걸출한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05년에 에즈베리의 부흥이 일어났죠. 1908년에 일어났죠. 1921년에 일어났죠. 1950년에 일어났죠. 1970년에 일어났죠. 1992년에 일어났죠. 그리고 2006년 2월 달에 일어났어요. 그때도 제가 가서 방문해서 현장을 봤고요. 그리고 2023년에 놀라운 2월 8일에서 24일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굵직한 부흥으로 따진다면 8번의 이 부흥의 이 사건이 이 에즈베리에서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2023년 2월의 이 부흥은 에즈베리 안에 계속된 부흥이라고 하는 이 연속성 속에서 이 부흥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에즈베리 부흥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부흥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 올해가 1903년에 일어났던 원산부흥운동 1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토론토에도 갔다 왔고 또
에즈베리의 2023년 2월 8일에서 24일까지 에즈베리의 놀라운 부흥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주시는 선물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올해가 원산복음운동 110주년을 맞고 또 제가 토론토의 집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즈베리의 부흥은 제게도 개인적으로 큰 격려가 됐고 또 토론토 지역에도 굉장한 격려가 됐고 그리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너무너무 여러분 귀한 격려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언론들이 이렇게 대서특필한 경우가 없어요. 뉴스는 2월 24일 날 케빈 브라운 총장이 더 이상 공개적인 체포를 하지 않겠다 딱 얘기를 하니까 뉴스의 앵커가 뭐라 했습니까? 굉장히 열을 올리면서 지가 하나님의 역사를 왜 막아? 이 앵커가 이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열을 올리면서 이 언론에, 미국의 언론에 그렇게 보도해 준 것도, 그것도 또 세속적인 언론이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은 목마르게 무언가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하나의 사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시고 또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들이 참 준비되지 않고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바로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2023년 2월 8일에서 24일까지 일어난 에즈베리 부흥을 직접 방문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 또 사람도 만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이게 정말 성령의 놀라운 참된 부흥의 역사인지 확인하고도 싶었고 그래서 2023년 3월 달에 그 에즈베리 부흥이 끝나고 2주 후에 딱 제가 가서 1주간을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아주 중요한 세 사람을 이번에 제가 가서 만났는데 그 첫 번째는 15년 동안 에즈베리 대학교의 그 전체 이번에 이 집회를 책임진 사람이에요. 글렌 헤셀로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을 만나서 직접 이분과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아비 라우브라고 하는 홍보 담당. 참 이 에즈베리 대학교가요.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외부의 언론 기자가 오든 외부의 어떤 방문객이 오든 반드시 누구를 만나거나 어디를 방문하게 되면 학교 안에 있는 아비 라우브를 통해야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비 라우브를 만나가지고 거의 한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 에즈베리 부흥이 어떤 성격의 부흥이었는지를 직접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는 첫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3년 2월 8일 날 첫날 그 현장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듣고 싶었는데 그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조지 두메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조지 두메인을 통해서 그날 어떻게 이 모든 진행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이번 에즈베리 방문은 저한테는 정말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동성애 부흥이라고 이 에즈베리 부흥을 폄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 관계자들과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미 세계 부흥운동사를 쓰면서 선행 연구를 했고 2006년 2월 달에 에즈베리 대학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미 가서 상당한 자료를 제가 확보했고
그리고 이번에 에즈베리 대학교를 방문해서 만났던 여러 인터뷰들, 그리고 또 이후에 계속해서 팔로우된 자료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과 국내외 또 언론의 보도들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강의는 그래서 에즈베리 부흥은 에즈베리 부흥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부흥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제가 에즈베리 대학교에 가서 그러면 어떤 것을 보고 왔는지에 대한 것을 두 번째 제가 말씀 좀 드리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는 이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미국의 언론들이 어떻게 그러면 보도했는지, 네 번째는 이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한국에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에즈베리 부흥과 관련돼서 비판이 일고 있는 동성애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종합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세기 미국 캠퍼스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의 이 캠퍼스 부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부의 한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부의 한 흐름이 있는데 중부는 위튼 대학이고 남부는 에즈베리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에즈베리 대학교 안에는 1905년에 부흥이 일어나서 그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참 은혜 받은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기도 했고, 또 에즈베리의 부흥이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교회사관인 케넷 S. 라토릿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일 디비니티 스쿨에 오랫동안 교회사가로 그렇게 활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케넷 S. 라토릿은 예일 대학에 있지만 교회사적인 안목을 볼 때 상당히 성령의 역사를 긍정하는 그런 저술 활동을 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970년에 이 놀라운 부흥이 2월 3일에 10시에 에즈베리 대학 안에서 일어났는데, 이 에즈베리 대학 안에 일어났던 1970년의 이 놀라운 부흥은 보통 부흥이 아니었어요. 이 1970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주변의 대학으로 이 부흥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130개 이 대학으로 확산되면서 이 캠퍼스에 미국 전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면서 미국 안에 캠퍼스 부흥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이 1972년에 엑스플로 72가 텍사스에서 열립니다. 이 엑스플로 72가 열릴 때 빌 브라이트하고 빌리 그레함하고 이 서로 호흡이 맞았고, 이때 김중권 목사님이 엑스플로 72에 참석합니다. 엄청난 큰 도전을 받고, 그래서 김중권 목사님이 그 현장에 선언합니다. 2년 후 서울에서 엑스플로 74를 열겠습니다. 3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엑스플로 74를 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폭발적인 선언이었고, 그리고 이거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엑스플로 74 1974년에요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김중원 목사님의 30만 명이 모여서 엑스플로 74를 열겠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10배가 넘는 이 놀라운 응답의 사건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1970년에 일어났던 에즈베리 부흥의 사건은 단순하게 에즈베리 부흥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미국의 엑스플로 72로 이어지고 한국의 엑스플로 74로 이어지는 이 중요한 이 전 세계 부흥운동의 기폭제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2006년 2월 달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제가 비행기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렌터카를 예약하고 렉싱턴에서 윌모어까지,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는 윌모어까지 정신없이 제가 달려가서 도서관에서 자료도 찾았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일하는 동안에 이 노인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1970년에 부흥의 현장에도 있었고,
그리고 2006년에도 부흥의 현장에 있었다. 지금은 은퇴 교수인데 도서관에서 발론티어로 자기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70년 부흥과 2006년 부흥을 소상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그 당시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부흥 그러면 캐리스매틱 무브먼트, 이 은사 부흥과 깊이 미국에 이 맞물려 있는데, 그래서 아주 그냥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2006년에 이 부흥에 이게 은사주의 캐리스매틱 무브먼트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예 딱 잘라서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예, 그러니까 뭐 방언이나 이런 전혀 이런 현상들이 없었다고 아주 딱 얘기를 해요. 제가 1970년의 부흥에도 동일한 현상이었는데, 그래서 1970년의 부흥과 2006년의 부흥이 이 연속성이 있고, 그리고 이 동일한 부흥도 2023년 2월 달에 제가 가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캐리스매틱 무브먼트하고도 관계가 없고, 아이홉하고도 관계가 없고, 최근에 신사도 부흥 운동과도 관계가 없어요. 갔다 오지도 않는 사람이 자꾸 그거를 신사도 운동과 연계시켜서 뭐 그냥 폄하하려고 그러고 공격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려고 그러고, 저는요, 제가 가서 아니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그냥 뭐 동성애, 뭐 친동성애자, 뭐 무슨 종교도 다원주의자, 이런 것들로 그렇게 함부로 비판하는 걸 보면서요, 저는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괜히 흥분하는 것 같아서. 2023년 2월 8일에서 24일까지 일어난 부흥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대로, 그리고 2006년에 가서 방문해서 확인한 바대로, 그리고 2023년 2월 현장뿐만 아니라 사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대로 신사도 운동과 관계가 없고, 그리고 은사주의 운동과도 관계가 없고, 아이하과도 관계가 없는 정말 순수한 캠퍼스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에즈베리의 대학을 가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에즈베리의 부흥이 정말 성령의 역사였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1970년에 에즈베리에서 일어났던 부흥과 2023년 2월의 부흥과는 어떤 컨티뉴티, 연속성이 있는가를 제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2023년 2월 달에 부흥이 정말 성령의 역사였다면 참된 성령이 일어나는 곳마다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헤셀로프를 만났을 때 15년 동안 교목을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는 그분과 만났을 때 인터뷰 때 세 가지 질문을 딱 했어요. 첫 번째, 너무 단도직입적인 질문인지 모르지만 정말 2023년 2월의 부흥이 성령의 역사라고 당신은 판단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부흥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없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캠퍼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마약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정체성을 발견하고 동성애를 끊어버리고 이러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이런 간증이 많아서 지금 아카이브에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1970년에 에즈베리 부흥과 이번의 부흥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얼굴이 그냥 굉장히 밝아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이 둘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1970년에 부흥이 임하고 나서 이 신학교 교수들, 학생들, 그리고 대학교의 교수들, 학생들 다 미 전역에 흩어지면서 이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간증했는데 제가 방문해서 물어볼 때 그분이 헤셀로프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지난주에 70팀이 미 전역에 흩어져서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70팀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고 흩어진 팀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죠. 70년의 부흥과 지금의 부흥의 굉장한 연속성을 아주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참 제가 볼 때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은혜 받는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다 하는 것인데 지금 계속해서 캠퍼스를 방문하면서 이 증인의 삶을 하고 있고 또 선교에 대한 헌신 각오 같은 것들이 또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진짜 성령의 역사라면 그리고 부흥에 참된 부흥이라면 변화가 있는데 어떤 부흥이 있느냐. 이 헤셀로프라고 하는 분도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담당이었던 아비라우브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게 2주밖에 안 됐는데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 가운데 휴밀리티,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이들 가운데 정말 가니까 정말 겸손하더라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조지 두메인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땡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했지 자기들이 뭘 했다 이런 것들을 자기를 드러내는 게 이들에게는 아주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분명한 한 가지가 바로 이 겸손이 얼마나 두드러지게 이들 가운데 나타났는지 하는 부분들이 아주 강하게 이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이, 이 기쁨이 이 캠퍼스 안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표정이 밝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 참 얼굴이 밝고 환하지 않습니까? 이 캠퍼스에 딱 들어갔을 때 이 표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밝고 그 교수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정말 이들에게 이 기쁨이 넘치는 것.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 두 번째 아닙니까? 그만큼 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세 번째가 유니티, 일치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아주 얼마나 참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지 그것들이 그대로 이 캠퍼스를 방문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휴밀리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이 그리고 일치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을 하고 나서 7가지를 아주 굵직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번 에즈베리 부흥은 Z 제너레이션이 주도한 부흥이었다고 하는 것. 두 번째가 소셜 미디어를 통한 놀라운 부흥의 확산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찬양과 회개와 성경 봉독 간증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직접 제가 확인을 여러 차례 한 거예요.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 아이홉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참 이 부분에 대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조이,
휴밀리티, 유니티, 그리고 복음의 증거, 이런 것들이 놀랍게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에즈베리 부흥과 관련돼서 진행 상황을 제가 자료에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좀 드리기를 좀 원합니다. 먼저 에즈베리 신학교 안에 맥콜 박사님이 조직신학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크리스천 투데이즈에 기고한 기고문입니다. 이 기고문은 에즈베리 부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987년에 트리니티에 가서 공부할 때 보니까 조직신학 교수하고 선교학 교수가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이 조직신학 교수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조직신학 교수들에게는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콜 교수님이 에즈베리의 부흥을 평가한 부분은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조직신학자로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영적인 고조 분위기나 조작을 매우 경계합니다. 저는 때때로 공허할 뿐 아니라 해로운 부흥과 성령의 움직임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자랐습니다. 저는 그런 억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부흥에 관한 무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영적으로 고조시키는 분위기는 없습니다. 조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적 고성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대부분 조용하고 고요했습니다. 희망과 기쁨과 평화의 혼합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실제로 거의 만져질 수 있습니다. 생생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샬롬의 느낌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부인할 수 없이 강력하지만 또한 매우 부드럽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분명하고 거기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달콤함과 부인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 맥콜의 리포트를 보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굉장히 냉정하게 이 노댐프턴에 일어났던 뉴잉글랜드에 일어났던 이 부흥을 객관적으로 정말 써서 내렸는데 이 맥콜의 글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긍정하면서도 이 어떤 성격의 부흥인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에즈베리에 제가 방문하고 이제 나서 그 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총신을 졸업한 김하진 목사님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박사과정에 신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방문하고 나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래요. 자기가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를 최근에 읽고 있대요. 그런데 에즈베리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현상과 너무 유사해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는 이야기를 김하진 목사님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이나 또 은사주의 운동이나 또 뭐 아이홉이나 이런 성격의 이 부흥과는 이 에즈베리의 부흥은 이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방문하고 나서 느낀 것 좀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즈베리 부흥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놀랍게 확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Z 제너레이션이 주도한 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Z 제너레이션은 뉴욕 타임즈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17살부터 26살까지. 그런데 이 케빈 브라운 총장님은 17살부터 25살까지로 그렇게 성격 규명을 Z 제너레이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즈베리 부흥이 일어나면서 유명한 유튜버나 유명한 이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기를 원했는데 케빈 브라운 총장은 전부 다 노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에즈베리 부흥은 Z세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리고 다른 세대들은 참석해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진행 과정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즈베리 부흥으로 인해서 아주 분명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조이, 휴밀리티, 유니티 이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한테는 굉장한 큰 격려인데 1970년의 부흥과 2023년 부흥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언론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니까 정말 대부분의 이 언론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주 좋게 평가했고요. 그래서 일부러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찾아봤어요. 제일 먼저 제가 찾은 자료는 라울라 레븐스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선교학 교수입니다. 굉장히 이 방문하고 나서 객관적으로 이 부분을 기록했는데, 방문하고 나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즈베리 부흥을 부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자기는 아직 확신이 쓰지 않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서 보니까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이번에 에즈베리 부흥의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백인이 주도하는 부흥이었다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남녀가 이렇게 차별 없이 참여하는 이 부흥은 참 드물게 보는데, 역시 성령의 역사는 남성과 여성 구분하지 않는데 이번 에즈베리 부흥에서 저희가 두드러지게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설교 메시지보다는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부흥이라고 하는 성격이 들었다. 그리고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할 수 없지만 뭐 이렇게 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거라고 본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냉정한 학자의 입장에서도 에즈베리 부흥을 뭐 가짜라거나 아니면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캐리스메틱 무브먼트와 관계되거나 이렇게 연계시킨 기록은 제가 이 주요 언론 보도 중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이 에즈베리 부흥에 대한 언론의 보도입니다. 한 가지는 굉장히 저는 좀 고무적입니다. 처음에 이 자료를 찾기 전에는 언론이 뭐 이 에즈베리 부흥을 제대로 보도했을까 했는데, 이 에즈베리 언론에 대한 이 보도는 국민일보하고 크리스찬 투데이지가 집중적으로 아주 상당히 상세하게 보도해 준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2월 26일 이 자마에서 보도해 줬고, 그리고 2월 28일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보도해 주기 시작했고, 다음 날 2월 19일 국민일보가 보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국민일보는 여러 기자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아주 분석적으로 보도를 해줬습니다. 양민경 기자가 보도해 주면서 이 국민일보에서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본 시각 중에 저한테는 굉장히 깊이 다가온 게, 이번 2023년의 에즈베리 부흥은 에즈베리 대학교 안에 일어났던 부흥과 연계해서
그렇게 봐야 한다라고 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일보의 기자가 기록을 했어요.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 등이 꼽는 이번 부흥의 원인은 학교 전통으로 면면이 흘러온 부흥의 역사이다. 에즈베리 대학교는 지난 1905년, 1908년, 1921년, 1950년, 1970년, 2006년 지금과 비슷한 형태의 기도회가 열렸다. 모두 학생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제가 볼 때 간단한 기사지만 상당히 그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즈베리 대학교의 웹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이 에즈베리 대학교 안에 부흥이 쭉 일어난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딱 했어요. 참 제가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 참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방문하고 또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어요. 작은 학교지만 이렇게 질서가 참 잘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희망이 없다고 미국이 그러는데 미국의 Z 제너레이션 가운데 이렇게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있다. 저는 에즈베리 대학교에 가서 희망을 봤어요. 미국이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그렇게 하는데 저는 여러분 이렇게 최근에 부흥을 경험한 한국의 대학교가 있나요? 2006년에 부흥을 경험하고 1992년에 부흥을 경험하고 2023년에 이렇게 부흥을 경험한 학교들이 있나요? 그리고 이번에 180개가 뭐예요? 280개가 넘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부흥을 목도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서 모인 거예요. 이런 부흥의 열기가 미국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는 미국의 또 다른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국민일보뿐만 아니라 참 여러 이 언론들이 이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보도해줬고 또 격의 언론으로는 기독문고의 평원모 기자가 보도해줬는데 이 보도 내용을 천천히 제가 잘 읽어보니까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언론의 기사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쭉 글을 보니까 2023년 3월 7일 날 크리스천 헤럴드에 에즈베리의 현상, 진정한 대각성일까? 이 제목을, 이런 제목은 늘 비판적으로 쓰는 사람이 붙이는 제목인데 실제로 내용은 진짜 대각성 운동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고요. 김신구 에즈베리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그렇게 그 국내의 언론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한다면 국내의 국민일보나 크리스천 투데이지의 이 언론들이 이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보도해 주면서 첫 번째로 내건 게 에즈베리 부흥은 누가 주도한 게 아니라 지도자 없이 진행된 순수한 성령의 역사였다. 이 부분을 잘 드러내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부흥이라기보다는 역대 에즈베리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연속성이었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Z세대가 주도한 부흥이었다고 하는 것. 무엇보다도 저는 굉장히 국내의 언론들이 공식적인 오피셜한 언론들은 부정적이보다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도해 줬다고 하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제가 학자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좀 딜리케이트해서 그렇지만 제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니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CBS와 극동방송에서 이 부분을 보도해 줬는지 아예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한 건도 없더라고요. 한 건도. 저는 개인적으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극동방송은 굉장히 빌리 그레암 부흥운동이나 엑스프로 74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김장환 목사님이 참 오랫동안 관여했던
참 이 방송국이고 한국의 이 부흥의 역사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민감해야 할 방송인데 이 보도를 하나도 해주지 않았다. 저한테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는 CBS도 이 보도에 대해서 전혀 보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BS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신천지나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CBS가 거의 어떤 방송보다도 앞장서서 한국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참 앞장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기성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워싱턴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이웅열 목사님 이 몇 분을 빼고는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그렇게 그냥 공개적으로 언급한 분도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 제가 조심스러운 제 평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유튜버들이 에즈베리 부흥을 동성애 부흥으로 그렇게 그냥 대서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상황에 심지어 또 어떤 유튜버는 에즈베리 부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박용규, 유기성, 그 다음에 이웅열 이 세 사람을 타켓으로 영상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냥 마치 인신공격적인 그런 유튜버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좀 비판을 좀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좀 에즈베리 부흥을 언급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언론의 보도는 객관성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말 긍정적인 이 부흥의 소식을 한국에 소개해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방향성을 정립하고 또 부흥을 꿈꾸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저는 에즈베리 부흥의 이 보도를 보면서 한국의 이 언론들이 좀 더 용기 있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이 언론 보도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제 나름대로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일부 선동 유튜버들이 2023년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에즈베리 부흥과 동성애 부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밝히기를 원합니다. 주로 세 개의 유튜버들이 이 일에 앞장섰습니다. 레인보우 리턴즈의 염한석 원장님이 이 일에 굉장히 앞장섰고, 그 다음에 지저스 웨이브의 김성욱 대표께서 앞장섰고, 그리고 체리티 베프티스트 출치라고 하는 체리티 친례교회 정동수 이분이 엘리야 드레이크의 트위터 소셜 미디어를 인용해서 2023년 에즈베리 부흥이 동성애 부흥인 것처럼 그렇게 사실을 그렇게 좀 선동적으로 유튜브를 만들어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드레이크의 트위터에 제가 들어가서 찬찬히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소위 엘리야 드레이크의 이 동성애자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 에즈베리에도 동성애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홍보의 기회로 삼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계속 올리는데 그 올린 것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한국의 그 일부 유튜버들이 잘못 인용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또 클로즈업 시킨 것 같습니다. 2월 18일 날 엘리야 드레이크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나는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교회, 신도석, 합창단, 예배팀, 기도그룹, 청소년 그룹, 신학교 등에 있다는 사실을 일부 사람들이 에즈베리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추측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존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월 11일 3일째 그가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늘 밤 저는 4일 동안 진행되는 에즈베리 유니버시티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어제 캠퍼스에서 퀴어 학생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썼는데 지워진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공개적으로 그냥 쓰도록 했는데 자기가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드레이크의 전후 관계에서 보면 에즈베리 대학교는 굉장히 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동성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중에 하나가 지워버린 겁니다. 근데 이 엘리야 드레이크는 지워버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에즈베리 대학교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성경적인 결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밝힙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밝히는 거는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에즈베리 대학교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밝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 퀴어들이 교회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지우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제 영혼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자기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엘리야 드레이크가 다시 기도 제목을 썼고 그 다음에 이 기도 제목이 관철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한 가지 그 트위터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영어로 표현하기를 not always is. 항상 에즈베리에서는 동성애 활동이 힘들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즈베리 대학교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것으로 이 엘리야 드레이크가 밝히지 않았던 거예요. 객관적으로만 자세히만 봐도 엘리야 드레이크가 에즈베리 대학교 안에 동성애 활동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만 봐도 우리가 에즈베리 대학교가 이 동성애를 지지한다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동성애는 죄이다라고 하는 이 티셔츠를 입었는데 이 티셔츠 입은 사람을 입장을 불허했다. 그래서 에즈베리 대학교의 휴즈 채플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거를 유튜브에 이 두 사람이 올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올린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학교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동성애는 죄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입장을 불허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유튜브를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미 휴즈 채플에 들어가가지고 활동도 했고 사진도 찍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도 라이브로 유튜브를 찍는 사람이 많으니까 휴즈 채플에는 이 사진 긴 촬영을 금합니다 라고 하는 게 써 있습니다. 벽에. 그런데도 계속 찍어대니까 그 세큐리티가 와서 이분을 제지해서 그 휴즈 채플 밖으로 내보낸 겁니다. 이미 그런 문제가 나이가 든 사람은 있었고요. 나이가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Z 제너레이션을 위한 예배가 진행됐는데 예배 안에 들어갔는데 학생 하나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학생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학생이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나온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Z세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문제가 돼서 이제 밖에서
그 나이가 든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채플에 참석하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경찰이 이들에게 와가지고 당신 두 사람은 여기는 개인 땅이니까 밖으로 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나갔는데 두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티셔츠 때문에 나가라고 그러는 거냐? 경찰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직원이 와서 이들을 내보낸 게 아니고 경찰이 와서 내보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6천 명의 주민이 사는 이 윌모어에 부흥 기간 동안에 7만 명이 왔어요.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이 윌모어를 방문해 가지고 이 안전의 문제는 윌모어 시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안전의 문제가 염려가 되니까 경찰이 이 두 사람을 제지해서 내보낸 것이라고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제가 해보기를 원합니다. 헬렌 진 킴이라고 하는 여자 교수가 시카고 대학교 신학부에 기고한 그래서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에즈베리 부흥이 백인 복음주의 부흥이었다. 빌리그레함의 백인 복음주의 부흥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에즈베리 부흥이 그렇게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백인 복음주의 부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주 글을 그렇게 쓴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부분으로 에즈베리 부흥을 평가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에즈베리 대학교는 개혁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웨슬리안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안 학교에 일어난 부흥을 개혁신학적으로 처음부터 난도질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오히려 참 이 에즈베리 부흥의 성격을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흥을 바라볼 때 늘 이 개혁신학적인 부흥을 저는 스탠다드로 갖고 있는데요. 그게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부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에즈베리 가면서 정말 인위적으로 부흥을 만들어내려고 한 것인지 성령께서 에즈베리의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지 저는 후자라고 결론을 내렸고 학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언론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찰스 피니의 부흥을 부흥주의라고 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은 이안 모리의 분석을 빌린다면 그것은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그렇게 규명을 했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2023년 2월 8일에서 24일까지 일어났던 에즈베리 부흥은 캠퍼스 부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즈베리 대학교는 1905년 이후 계속해서 8차례 부흥을 경험했고 또 미국 20세기에 캠퍼스 부흥을 주도하는 두 개의 흐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2023년 에즈베리 부흥은 상당히 건강한 부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이나 아이홉이나 은사주의와는 관계가 없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고 또 물어봤고 또 저도 그 사실을 캠퍼스에서 또 자료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신유의 역사는 평양대붕운동 동안에도 일어났고 1차 대각성운동에도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2023년 에즈베리 부흥은 분명한 영적인 변화가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들 가운데서
겸손이 있었고 주의가 있었고 또 연합이 눈에 띄게 있었고 그리고 마약 중독에서 또 알코올 중독에서 포르노 중독에서 이 자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참 많은 보고들이 있고 또 70개 팀이 가서 전도운동을 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보고도 보았고 1970년과 2023년의 부흥은 컨티뉴어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순식간에 미전역과 전 세계로 참 부흥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트위터, 페이스북, 그 다음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에 부흥이 참 한눈에 마치 안방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이번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소식을 전 세계인들이 같이 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희망을 주는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했는데 성령께서 에즈베리에 찾아오셨다. 그리고 에즈베리 대학교는요, 돈을 주고도 어떻게 이렇게 홍보를 해요? 제가 볼 때 이 에즈베리 대학교는요, 진짜 앞으로 다른 학교는 망해도 죄송해요. 이 에즈베리 대학교는 정말 어린애서부터 어른서부터 인각돼 가지고 저도 애기 이제 낳을 기회는 없지만 손자라도 나면 다른 학교 보내기는 게 아니라 에즈베리 대학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희망을 심어주는 그곳, 성령이 임재하는 그곳. 그래서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부흥의 소식이 정말 전 세계에 동시에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참 이 시대를 열어가셨다고 하는 게 은혜고, 저는 그런 면에서 소셜미디어가 하나님께서 아주 순기능적으로 사용한다면 정말 이 소셜미디어는 대단한 툴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다섯 번째, Z 제너레이션이 참여하는 부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참 피해 의식이 많은 세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증이 가장 많은 세대, 또 자살 충동이 가장 많은 세대, Z 세대.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아예 제껴놓은 그 세대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에드윈 오가 이야기한 것처럼 캠퍼스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바로 다음 세대의 사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에즈베리 부흥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이 세대가 앞으로 반세기를 미국을 건강하게 이끌어가고, 또 이런 이 놀라운 부흥이 이 땅 한국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고 놀라운 성령의 임재인데, 이것을 동성애 부흥이라고 그렇게 참 폄하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이 유튜버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클릭수만 생각하고 구독자만 생각하는 이 기독교 유튜버들이 정말 있다는 것은 안타깝다. 그리고 건강한 유튜버들이 정말 많아서 이 인터넷 세계가 선교지인데 말씀으로 넘쳐나고 참된 성령으로 넘쳐나고, 그래서 다시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부흥이 우리 이 땅의 캠퍼스 가운데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월 8일에서 24일까지 에즈베리의 놀라운 이 부흥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주신 이 땅의 최고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하나님 에즈베리뿐만 아니라 미전역 전 세계 우리 한국에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참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평양대복운동 100주년을 맞는 4년 후